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추경 협조해달라. 긴급하게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실래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면 기업과 경제가 살 수 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아리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와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요. 공정사회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득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부를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동안 우리가 윤 정권 내내 공정이란 얘기. 이거 뭐 단어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그 공정이 이 공정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같은 공정이에요. 아니야, 지금 말하고 그때는 있는 게. 경정. 공정이었구나. 근데 진정으로 공정한 법률, 그리고 진짜 공정한 사회제도, 공정한 노동, 공정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양아치 같은 것들은 이 시정연설의 내용은 전혀 이해할 생각조차 없으면서 포퓰리즘이다. 추경 못 준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뭐든 다 안 된다고 할 놈들이니까. 네. 뭐. 아니,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해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만님, 안 돼! 안 돼! 네, 진짜. 그래서 지금 핵심 장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들을 막 까고 있는데 장관이 있어도 반대할 네.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중요한 건 나는 얘들의 반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얘들이 찬성하고 잘하셨네요. 이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이 새끼들 하면 안 우리가, 되는데? 뭐지? 뭐지? 뭐 있나?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해줄 거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하고는 협치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저 국힘한테도 뭐 여러 번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 그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땡깡을 놓지 말고 의견을 주라고. 근데 또 막상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것들은. 자, 여기까지 시정연설 관련한 속보 마치고요. 대통령 최초로 소록도 병원을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 병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달 27일 대선 기간에 김혜경 여사가 선거 끝나면 대통령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정말 빨리 지키셨어요. 예. 빨리 해놓고 뭐 딴 거 할 게 있으신가 봐요. 약속을 먼저 싹 끝내고 따로 할 게 있으신 모양인데 나는 그냥 저기 참석하고 있는 그 대통령 내외의 표정과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앵글만 봐도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가 찍어서 올려왔던 사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과 진정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오동찬 의료부장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비용 편성돼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 노후시설을 고쳐주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우리 몰랐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 칭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없다니까, 사회적 짜증나면서. 편견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가겠다. 약자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발병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전염이 되기는 하는데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만 전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센병균은 이 쉽게 말해서 배양이 안 된대요. 실제 실험실에서.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험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이상의 잠복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옮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이제 감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외지 감염자들이 나왔을 때는 추적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센병이 발생하면 격리를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하면 3개월 안에 쉽게 말해서 전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병증이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고요.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너무 그걸 잘 모르니까 의학 지식이 없을 때부터 이걸 갖다가 너무 이제 가혹하게 조치를 많이 취했죠. 그래서 뭐 일제 치하 안에서 격리를 당하기도 그렇죠. 했고 사실상의 이제 불임을 강제로 강요받기도 했고 박정희 정권 때도 똑같은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사회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자나 다름없는 또 무기징역에 다름없는 이와 같은 생활들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에이즈 환자들도 있고 뭐 많은 보균자들과 병원이 있습니다만 유독 이 한센병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회적인 공감이나 차별이 너무도 심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센병 같은 경우에 감염력이 정말 낮대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한센병 환자나 후유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염력이 없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기원전 6세기 이집트에서부터 처음 보고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신규로 나오는 환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까지 이 퇴치 수준에 가까운 걸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비인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분들이 좀 더 그동안하고는 다른 정상적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보호, 복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소록도 병원 방문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안 갔네. 아무도 여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되게 소수잖아요. 한센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다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늘 소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일단 순차적으로 좀 합시다 이러고 늘 다수 중심의 정책들만 하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소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지 늘.